Weekly Science News.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셋째 주 국내 과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는 연구 성과가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힘들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성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장욱 나노의학 연구단 연구위원 연구팀은 연세대, 한양대,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큰 힘부터 초미세 압력까지 3차원으로 감지하는 고해상도 촉각 인식장치를 개발하고 인식장치의 압력을 감지하는 발광 물질을 결합했습니다. 촉각 인식장치에 더 많은 센서를 조밀하게 배열할수록 세밀하게 촉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근처 센서들끼리 간섭이 심해서 조밀하게 배열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연구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황화 몰리브덴 트랜지스터 구조체 내에 액체 방울을 포함하는 탄성체를 도입하여 민감하게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감 감지 장치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사람 머리카락 단면보다 작은 면적에 가로 20줄, 세로 20줄의 정사각형 형태로 총 400개의 센서를 배열해서 3D 촉각 인식 장치를 개발하고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실험했습니다. 또 장치의 촉각을 감지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화학 물질을 결합해서 3차원 촉각 분포를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했는데요. 실험 결과 기존 인식장치보다 약 100배 이상 정밀도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돼서 앞으로 전자기기 산업부터 건강관리와 의료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레터스의 1월 15일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IBS는 이 연구 성과 외에도 열대 지역 온도가 지구의 평균에 비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원리를 밝혀냈다는 소식, 과산화수소의 생산 효율을 8배 높였다는 내용, 다결성 소재에 규칙적인 결함을 심어서 성능을 향상한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응용성이 증가한 2차원 자석 개발까지 다양한 연구 소식을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방사선 노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X선 소스를 상용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의료 장비와 산업용 제품 검사 등에서 사용했던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X선 소스를 디지털로 바꿔서 방사선 노출도 줄이고 화질도 높였습니다. 무려 120년이나 사용했던 작동 방식을 바꾼 건데요. 이 기술에는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했습니다. 송윤호 소재부품 원천연구본부장 연구팀은 필라멘트를 섭씨 2000도의 고온으로 가열해서 전자를 발생하던 방식을 전기 신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밀집된 전자원에 일정 값 이상의 전기를 보내면 곧바로 전자가 발생하는 현상에 착안해서 X선 소스에 적용한 겁니다. 전기 신호로 전자가 방출하는 정도를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만 전기를 걸어서 X선을 방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 수준을 기존보다 50%, 많게는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촬영 속도도 1만 배 이상 높일 수 있고 더 정밀한 촬영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전지 크기 정도까지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앞으로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출력을 높이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미국 응용물리학회, 나노테크놀로지 등 저명 학술지에 게재됐고 국내 여러 기업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소식입니다. 신소재공학과 박찬범 교수와 스티브 박 교수 공동연구팀이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센서를 이용하면 민감도 90%, 정확도 88.6%로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양전자 단층 촬영, PET나 자기공명 영상 진단, MRI 장비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연구팀은 진단 센서 개발을 위해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했습니다. 랑뮤어 블라젯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산소 나노튜브를 고밀도로 정렬했는데요. 이걸 사용했더니 민감도가 기존 바이오 센서들보다 10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혈액에 존재하는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 4종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저항 센서 칩을 제작했습니다. 이 센서는 측정 방식이 간편하고 제작 비용도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가영 박사과정과 김민지 석사과정이 공동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1월 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셰일가스 미래 생산량을 예측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셰일가스는 퇴적암인 셰일이 형성하는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를 말하는데요. 이 자원의 개발이 세계 힘의 균형을 다시 재분배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경북 석유해저연구본부 박사팀은 시계열 자료에 최적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인 순환신경망을 활용해서 기존 방식보다 쉽고 정확하게 생산량을 예측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직접 북미 지역 330개 유정의 셰일가스 생산량 연고를 활용해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현장 지향형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기존의 생산량 정보만을 이용한 딥러닝 예측 모델보다 약 37%나 에러율을 줄여서 미래의 생산량 예측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생산량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수분 단위로 예측은 초 단위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산성 운영 유무에 따른 생산량 예측 결과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셰일가스 외에도 오일샌드, 셰일 오일 및 전통 유정가스전으로 확장이 가능한 원천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해저연구본부 이경복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2019년 12월 SPE 저널에 게재됐고 SPE 학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매체인 데이터 사이언스 앤 디지털 엔지니어링 인 업스트림 오일 앤 가스에서도 소개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반도체 분야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핀융합연구단 장차운, 최준우, 류혜진 박사팀이 기초과학연구원 강상관계물질연구단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인 스핀트로닉스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반데르발스 자성체의 자성 특성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데르발스 물질이란 층간 결합이 반데르발스 결합, 즉 약한 층간 결합으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 물질입니다. 2차원 물질인 그래핀을 포함해서 이황암 올리브덴 등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다른 2차원 물질과 조합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성, 반도체성, 금속성, 절연성 등의 다양한 성질의 2차원 물질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성 특성이 소자 응용에 적합하지 않아서 스핀트로닉스 소재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전자의 개수를 조절하면 반데르발스 자성체의 특성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원인이 자기 이방성, 즉 제어한 전자의 개수로 자성체 내부에서 자화 방향에 따라 에너지가 바뀌는 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반데르발스 물질의 특성 제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자를 이동시키는 스핀트로닉스 소자의 개발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의 국제저널인 나노레터스 최신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숨어있는 과학 소식에 대한 제보도 받으니까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